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히게 만든 귀여운 이름 뒤에 감춰진 추악한 실체, 뿌띠 엔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4명이 납치 및 감금되면서 이 어둠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범인, 29세의 요시자토 코타로. 그는 연간 회비 60만원의 거대한 불법 미성년자 회원제 데이트 비밀클럽 뿌띠 엔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원래 요시자토는 도쿄 예술대학 출신의 디자이너였습니다. 뉴욕, 파리 등에서 유학 경험도 있으며 호스트 클럽에서 일한 경험도 있는 매력적인 외모의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성에 대한 흥미는 미성년자인 소녀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변태적인 성향의 요시자토는 이전에도 아동 포르노 판매로 체포당한 적이 있는 범죄자였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중학생을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기에 못 잡고 있는 상태였죠. 요시자토는 시부야 신주쿠 등 번화가 거리에서 속옷 제공, 나체 촬영 등으로 만엔을 준다고 전단지를 뿌리며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모았고 뿌띠엔젤로 끌어들였습니다.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고 실제 가게는 존재하지 않아 그 존재가 밝혀지기 더 힘들었으며 아동 포르노, 성매매 알선, 사진 촬영 등을 하여 판매에 큰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때는 2003년 7월 초. 신주쿠나 시부야는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었고 그 안에 미성년자 소녀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장소 중 한 곳이었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해자인 여학생도 시부야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이 여학생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남자는 요시자토 코타로. 요시자토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현금 만엔, 하나로 10만원 정도를 주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친구들도 소개시켜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시켰습니다. 그 이후 요시자토와 피해자는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7월 13일 피해자는 요시자토에게 만엔을 줄 테니 방을 청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시부야에서 요시자토와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아카사카의 한 맨션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피해자들이 청소를 시작하려 하자 요시자토는 여기에 온 의미를 알고 있겠지? 라며 태도가 급 돌변합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대와 수갑을 채우려 했으며 이때 저항한 2명은 무거운 물통과 아령에 수갑을 연결시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전기 충격기로 위협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또 다른 방 침대에 수갑을 연결시켜 가뒀고 요시자토는 거실에서 피해자들을 항시 감시했습니다. 그날 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아이가 걱정되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꽤 신중하게 행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방을 수색하면서 뿌띠엔젤 관련 정보가 발견되었고 피해 아동이 이날 시부야에 갔다는 것을 토대로 지명수배 중인 요시자토 코타로를 용의자로 지목, 16일 공개수사로 사건을 전환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17일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꽃집 주인, 한 아이가 자신이 감금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였고 피해 아동이 말한 맨션으로 진입, 감금되어 있던 4명의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하게 됩니다. 소녀는 어떻게 탈출한 것일까요? 그날따라 조용했습니다. 방 밖에 인기척 하나 없었고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소녀는 지금 밖에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였고 수갑을 떼어내려 애썼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수갑을 떼어내지 못했지만 이 소녀만 수갑을 떼어낼 수 있었고 수갑을 떼어내자마자 맨발로 맨션을 탈출해 근처 가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죽음. 경찰이 맨션에 진입했을 때 거실에는 텐트 모양 비닐이 있었습니다. 의자를 중심으로 두고 텐트 모양으로 비닐이 쳐져 있었고 그 안에 연탄이 피어져 있었으며 요시자토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납치 감금의 용의자였던 요시자토는 자살로 죽게 됩니다. 요시자토 죽음의 의문점.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잡히기 하루 전인 16일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연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의 죽음에 이해가 가지 않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비니라는 완전한 밀실이었고 연탄불로 인하여 굉장히 뜨거웠을 것임에도 몸부림친 흔적이나 화상 자국 하나 없다는 것. 하지만 이는 따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기절한 상태라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공개 수사로 인하여 수사망이 좁혀온다지만 유서 하나 없이 자살했다는 것. 셋째, 사건 발생 전 20리터 용량의 물통과 아령을 구입할 때 연탄, 화로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곧 자살할 사람이 왜 굳이 아동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일을 계획했을까요? 넷째, 그는 불법 영업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로는 요시자토 계좌에 35억엔 하나 360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건 발생 2일 전 자신의 페라리 2대를 처분하고 해당 맨션을 단기 계약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의 차를 따로 처분하면서 돈을 썼으며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왜 맨션을 새로 계약한 것일까요? 다섯 번째, 13일 피해자들과 만남 당시 또 다른 한 명의 남성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요시자토의 차를 처분하긴 했지만 사실 맨션을 11일에 직접 계약한 사람은 그때 함께 있었던 야마자키라는 남자. 또한 증언에 따르면 이 야마자키라는 남자와 어떤 여성의 출입이 있었지만 이 둘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경찰은 야마자키는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따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유서도 동기도 없는데 검시가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서둘러 자살 및 요시자토 코타로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즉시 단정짓고 더 이상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의구심이 듭니다. 고객 리스트 및 언론의 보도 이후 범인의 집을 조사하였는데 집에는 1000개 이상의 비디오 테이프와 2000명 이상의 고객 리스트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대기업 간부, 유명한 판사, 의사, 변호사, 고급 관료, 정치가, 연예 관계자, 유명 연예인 등 많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객 리스트가 가명이라는 이유로 인해 2000명 이상의 고객 명부를 입수하고도 사건은 그냥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건 초기 분명히 자세한 직업들을 말하며 고객 명단이 발견되었다고 발표되었었는데요. 리스트가 전부 다 가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직업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또한 고객 리스트가 얼마 후 사라집니다. 하지만 분실의 진상에 대해서 경찰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은 일본 국회가 있고 대사관이 많은 아카사카에서 일어났는데 언론은 사건 현장인 아카사카가 아닌 시부야로 보도되었고 초등학생들의 증언, 경찰의 발표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당시 매일 보도되던 사건인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고객 리스트 분실과 언론의 보도 중단, 이는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취재 기자의 죽음. 대형 언론들이 취재를 중지해도 해당 사건을 끝까지 조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메야 사토루. 하지만 2003년 9월 강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는 칼로 8번 찔리고 머리는 둔기에 맞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후에 범인들은 잡혔고 뿌띠엔젤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소메야 사토루는 뿌띠엔젤 사건을 조사하면서 인신매매 취재를 하고 있었고 범인 중 한 명이 중국과 연관이 있으며 뿌띠엔젤 배우와 관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의 고객 리스트와 불법 클럽 운영은 절대 요시자토 혼자 할 수 없는 규모이며 요시자토 통장에 있는 35억엔 하나 360억의 엄청난 금액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요시자토 뒤에는 본체인 거대한 조직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미제의 그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